의식의 밀도와 속도의 관계. 궁극으로 빠른 속도를 내려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재빨리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히 세팅해야 한다. 극도로 작은 단위까지 해부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갈수록 그 내부는 거대하고 복잡한 하나의 세계로 변한다. 나무의 촉감을 전하는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느낌이나 감을 꾸준히 길러나가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직감과 감각을 지나치게 신성하게 여겨 객관적인 인식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현실과 감각 사이에 피드백 회로를 꾸려 감각과 현실이 섬세하게 호응하는 관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기. 스타일은 존재감을 낳는다. 인류라고 평가받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사람들이 이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에는 독자적인 스타일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수준을 향상하여 숙달에 이르는 것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긴밀히 연관된다. 물론 어떤 일이든 배움을 시작한 뒤 한동안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기초기술을 마스터해야 한다. 나아가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 즉 특기를 연마하고 자기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을 확립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웠습니다. 문단에 얽매이지 않을 것, 소설 의뢰를 받지 않을 것 등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해 왔어요.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 나가며 내 나름의 문학 스타일과 생활 스타일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루키에게 스타일이란 단순히 소설의 문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다. 스타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쌓아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먹고 자고 운동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사람을 사귀거나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등이 소설가로서의 스타일을 확립해주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게테는 근대 낭만주의 작가들이 병적인 요소나 상황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에 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고대 작품들이 뛰어난 이유는 건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집중력과 지속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에서 신체가 담당하는 역할은 이러한 일반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단순히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과 관련해 있다. 기술이라는 것은 같은 일의 반복이 양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 질량 전환 법칙과 유사한 현상이 소설을 써나가는 행위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루키는 집중력과 지속력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표현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면도 함께 힘을 얻는 이치다. 몰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집중의 정점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준비 기간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 몰입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감각은 운동을 해보면 훨씬 쉽게 느낄 수 있다. 숙달을 계속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창출하여 장기간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나 수고가 불가피하다. 설령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혼이나 의지라는 말로 바꾼다 해도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된 노력 끝에 피어나는 것은 거부감이 아니라 두근거림이다.
241차 독서였습니다.